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P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PR이라고 하면은 PR이라고 알아들으셔가지고 알파벳 P 그리고 알파벳 R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죽 P 나눌 할, 그래서 PR이라고 합니다. 가죽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영어 단어로 설명하지만 스카이브라고 합니다. 깎다라는 의미인데 뭐 스카이브 더 레더 혹은 레더 스카이빙 머신 그런 데다 쓰는 단어죠. 그리고 이 PR과 스카이브라는 말 말고도 이제 현장 용어, 일본식 현장 용어로는 스키라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스키라는 게 이제 스카이브에서 연결돼서 나온 현장식 일본 용어고요. 그리고 와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PR만 하는 집들 보면 소와리기, 대와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와리라는 말 자체가 나눌 할이라는 한자를 일본어로 발음을 했을 때 나는 소리고요. 그래서 소와리기는 조금 작은 PR기다. 그리고 대와리기는 큰 PR기다. 이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와리기는 공방에서 쓰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한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조금 넓은 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소와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와리기 같은 경우는 가죽 한 장이 통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PR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두께를 왜 줄이냐면 가죽이 원래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가죽이 좀 두께가 있는 편도 있지만 조금 얇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93인데 내가 이 두께를 그대로 쓰지 않고 1.2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가죽을 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께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 두께를 줄이면서 기능적인 의도를 포함해서 PR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브리프케이스스러운 가방을 만든다고 하면 겉판은 PR을 안 하는데 뒷판이죠. 뒷판과 앞판은 PR을 안 하는데 옆판은 PR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두께를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뒷판이나 앞판이 두께가 더 있고 옆판이 두께가 얇아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이 휘어지거든요. 같은 두께라고 하면은 이 앞판 쪽이랑 뒷판 쪽에 이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튀어나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의도를 염두에 두는 PR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PR을 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동 그리고 전동이죠. 수동 같은 경우는 PR 칼이라고 해서 뭐 스카이빙 나이프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스카이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불리우는데 약간 면도 날처럼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거 외에 약간 긁는 방식으로 PR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스플리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스트랩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으로 얇게 당기면서 두께를 이제 가르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구두칼, 이런 구두칼이죠. 이걸 뭐 재패니스 스카이빙 나이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구두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블랑시엘에서 나오는 이제 라운드 나이프 이런 것들을 PR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동으로 하는 것들 하는 도구들 같은 경우는 넓은 면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균일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 이것도 있네요.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전동으로 조작이 되는 그런 PR 기계가 필요한 거죠. PR기를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대중소로 나눕니다. 대중소로 나누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공방에서 쓰는 작은 PR기가 있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띄워드리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PR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cm 아래 그리고 부분 PR이라든지 경사지게 PR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PR기입니다. 면 PR이
쉽지 않아요. 이 PR기 가지고는. 면 PR을 하려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단차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깔끔하게 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면 PR은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라든지 작은 부분, 가장자리 이런 부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PR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자가 있죠. 중자가 있는데 보통 한 30cm에서 50cm 정도의 폭까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PR기인데 이 PR기를 PR만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는 이제 소와리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PR기 같은 경우는 꽤나 사이즈가 있는 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방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저거 나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기계죠.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이제 꽤나 나가고 부피도 나가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PR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사이즈의 PR기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간 사이즈의 PR기는 디테일한 부분을 PR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자가 있으면 소자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PR기죠. 제일 큰 PR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자 PR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더 큰 사이즈를 PR할 때 쓰는 건데 이 PR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장에 있어요. 가죽 공장이나 뭐나 이런 데서 쓰는 PR기인데 이제 소매로 이제 쓰고 이제 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는 가죽 한 장을 통으로 PR해주는 곳이 지방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죽 이제 신설동이나 그런 데 주변에 좀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에 있는 가죽을 파시는 분들도 PR 의뢰나 이제 그런 것들 가죽을 통으로 PR을 해야 될 때는 서울에 보내서 다시 보내는 걸로 다시 이제 고객한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자 그리고 대자 같은 경우는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을 갈면서 PR을 해요.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PR 같은 경우는 가죽 자체가 목재나 쇠처럼 단단해서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가죽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0.01cm까지 뭐 0.1mm죠. 뭐 0.1mm 단위까지 두께를 정말 정교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1.3mm로 PR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1.1mm로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1.3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05mm 그 정도 선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얼추 그 정도면 뭐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PR을 하고 나면 조금 늘어남이 있기 때문에 도안을 내가 준비한 도안대로 재단을 해서 가서 PR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로 PR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PR을 하러 가시면 이 가죽 뒤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어차피 뒷면은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면에다가 내가 1.3mm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3T라고 써주시고 그런 식으로 미리 써서 가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자 와리기, 와리기란 말 쓰면 안 되죠. 네, PR기. 중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로 들어가는 폭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보다 한 2, 3cm 정도 작게 미리 재단을 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막상 PR집 가서 재단하려면은 이것저것 짐 꺼내고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PR과 관련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 PR 이제 구두칼을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거의 10분 다 돼가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